떨어졌습니다. 인천하고는 제법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네. 예. 그럼 인천 시세 오늘 12월 24일 날 날짜 시세는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구인천입니다. 이번에도 고재천 이사님과 개인택시 시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천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인택시 용달 매매 전문 믿음 종합 자동차 매매 상사 고재천 이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한 5, 6개월 됐는데 점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튼 뭐 건강하시고 올해도 벌써 12월 24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12월 올 한 해 잘 정리들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도 또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택시 양도를 하게 되면은 네. 5년 동안 팔을 수가 없는데 내가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를 가야 될 경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개인 택시를 팔려면은 구입한 지 5년이 지나시든가 아니면은 사망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만 61세가 지나시든가 이민을 가든가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는 1년 이상의 몸이 불편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라는 그 진단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즉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못하고 팔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 5가지 항목에 접해야만이 양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요번에 권익위에서 네. 국민권익위원회 네. 예, 권익위에서 지자체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 5년 이내에 팔 수 있게끔 권고사항을 내려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난 사항이고요. 지자체에서 이제 행정상 결정을 해서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한테 개인 택시 사가지고 영업용 경력 3년 해가지고 구입하고 개인용달 3년에서 구입할 때는 영업용을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영업 개인 택시가 이런 거구나. 영업용과 개인 택시 차이점이지만 이런 거구나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는데 지금은 자가용 하시던 분들이 4박 5일 교육받고 오셔서 구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 택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 이사님 저 이거 1년도 안 됐는데 뭐 어떤 분은 15일 2주 지났는데 팔아달라는 거야. 그런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2주 됐는데 근데 그분은 다행히 연세가 61세가 지나서 매매는 해드렸는데 나이가 안 되고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항목이 안 끼면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불편한 거지. 근데 지자체에서 사실상 이 허락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구입하셨던 분들, 적성에 안 맞아서 팔고 싶으신 분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좋은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택시를 오래 했지만은 택시가 적성에 안 맞아. 지금 새로 구입하신 분들 요번에 아는 지인 중에 32살 먹은 친구가 있는데 네. 32살 먹은 친구가 2달 만에 택시를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본인하고 적성이 완전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자체에서 좀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권익위에서 거주 기간, 네. 기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 좀 돼 있죠. 인천에서 구입을 하고 싶으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 최근 5년간 무사고, 4박 5일 교육하면은 전 개인 택시 구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충족이 되시는 건데, 현재도 변함이 없고 1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현재가 지금 최근 1년이 아니고 예전에도 1년 이상 거주를 한
이 기간이 있으면은 그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권익위에서 한 거는 뭐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큰 내용이 없네요. 네네. 없습니다. 예. 네. 아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 택시 운전자 양수 교육이 있었잖아요. 12월 둘째 주에 접수 받고 12월 셋째 주에 추첨 발표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는 사람들 추첨, 지금은 추첨제가 100%죠? 네. 내가 선착순 지원해봤자 소용없고. 없죠. 그러면 요거 말고 다음에는 또 언제가, 몇 월 달에 있을까요? 3월에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습니다. 3월에 또 똑같이 신청하고 또 추첨하고. 앞으로는 이 교육 인원이 많아서 30% 정도 인원을 늘린다고 제가 듣기로는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택시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한 일주일간 사업 구역이 해제가 됐었는데 네. 인천차가 서울에 가서 영업을 하고 서울차가 인천에 와서 영업을 하고 제 주위 아는 분을 보니까 인천차가 뭐 용인까지 가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요 사업구역 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종량제가 있기 때문에, 택시 종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개인택시 매매 시세. 오늘이 2024년 12월 24일 현재. 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떨어진 게 맞습니까? 예, 좀 떨어졌습니다. 인천하고는 제법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네. 예. 그럼 인천 시세 오늘 12월 24일 날 날짜 시세는 어떻습니까? 현재 1억 2,300 가고 있고요. 올해는 그렇게 아마 동결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새해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5년 전망은 25년 초에는 거의 12월 동결 금액 1억 2,300과 비슷할 것 같고요. 봄 되면 3월 달, 3, 4월 달쯤 되면 변동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개인 택시 전망이라는 것이, 금액 전망이라는 것이 양수인이 아무래도 양도인보다 많으면 금액이 좀 매매 시장은 좀 올라가는 것이고 양수인보다 양도인이 좀 많으면은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가 돼 있어요. 물건 매입해 놓은 게 4-5대 되는 데다가 또 물건이 들어오면은 금액을 다운시켜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팔 때 물건이 좀 딸리면 아무래도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시장 원리에 따라 양도 양수에 따라 금액이 많이 좌우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초 전망은 4월, 3, 4월 되면은 아마 좀 조금 떨어지든 올라가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 전망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 몇백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몇백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지금 차이 나는 거 보니까 100, 200 올라가도 100, 200 떨어져도 100, 200 이런 상황이에요. 요즘 요 근래에 와서 1억 2,300이 지금 100에서 1억 2,100 고산에서 300 왔다 갔다 하는 게 6월 달부터인가 7월 달부터인가 지금 이렇게 계속 되고 온 거거든요. 그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지금은 크게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택시 구매하실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사가지고 그만큼 일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훨씬 이득이겠네요. 당연한 거죠. 먼저 이 한 달이라도 먼저 제가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택시 금액 떨어지기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느니 한 달 빨리 일을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인허가를 빨리 먼저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먼저 일을 시작해라. 택시 금액 100만 원, 200만 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달 먼저 일 시작하는 게 이익이다. 개인 택시 금액은 팔 때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팔 때 그게 금액이 자기 운이지. 살 때는 어차피 사서 영업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한 달이라도 빨리 사서 영업을 하시는 게 이익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네. 지금 주위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개인택시 처음 하시는 분, 오히려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 막 멋모르고 재밌으니까 막 영업을 많이 하시지. 열심히 하시죠. 예. 또 이 오래 하신 분들은 어디 역전 앞에 세워놓고 터미널에 세워놓고 이제 밀어내기라 그러지. 밀어내기 이제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좀 적게 발생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잡아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더 벌이가 좀 아무래도 좀 낮죠. 맞아요. 택시는 바퀴가 굴러가야지 돈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미터기가 돌아가는 거고 네. 그래야 돈이 되는 거죠. 공차거리가 많아도 바퀴는 굴러야지 돈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4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제 종소리를 들을 날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고생들 많으셨고 또 이 개인 택시 양수 이 하시는 분들 양수하시는 분들은 교육받느라고 접수하느라고 힘드셨고 또 양도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차를 매도하시느라고 이런저런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들도 많으셨고 무엇보다도 저도 엊그저께가 11월 27일이 한갑이었어요. 한갑이었는데 최고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모쪼록 얼마 안 남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2025년도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개인택시 매매 믿음 종합 자동차 매매상사 고재천 이사님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개인택시 매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 그리고 우리 고재천 이사님께 전화드리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동결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네네, 전화가 들어왔네요. 네.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형이